자소서 가이드라인 드리기 전에 이번 그 채용에 대해서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15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요. 아마 8,000명에서 10,000명이 서류 제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 이상 서류 합격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00명만 영상 면접에서 걸러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영상 면접이 1차 면접의 대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류 면접 제출함과 동시에 거의 이제 서류 합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서류가 합격된다.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합격이 되시겠지만 또 하나 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서류가 면접관이 면접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하는 그런 이렇게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딱 면접실에서 딱 보셨을 때 읽기 쉽도록 만들어 놓는 거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기가 편안한 단어들, 본인의 이미지랑 비슷한 단어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긴 문장보다는 좀 간결하게 쓰시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좀 잘 읽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적으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벌써 서류 이제 앞에 제출한 1, 2, 3번 페이지에서 이력이나 경력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적어놨는데 그걸 막 나열하듯이 본인의 자기소개를 하지 마시고요. 스토리텔링 식으로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나의 강점은 이러이러하다. 내가 경험했었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런 도움이 주었다 하는 스토리텔링적으로 나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어느 회사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 회사를 생각하고 준비하였는지,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회사로 바로 들어왔을 때 문화와 적응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대한항공을 좀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에 제출해도 오케이일 만한 내용이면 안 됩니다. 딱 누가 봐도 대한항공을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자소서 1번 항목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대한항공. 두 번이나 대한항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대한항공을 위해서, 대한항공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아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사심이 없으면 오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턴 기간도 2년인데 그 기간 동안 잘 견뎌내서 정말 정시 승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기업 분석을 조금 제대로 하셔서 대한항공 전체를 쫙 브리프하게 보시면서 본인과 약간 공통점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딱 봤을 때 너무 존경스럽다 하는 부분들, 아니면 그냥 이들의 비전이나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서 본인도 동참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이런 걸 좀 모티베이션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부 같은 거, 목표 같은 거, 막연하게 교관이 될 만큼 열심히 인정받는 이런 것보다 그런 건 좀 옛날에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식상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서비스 엑설런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탁월하게 이제 너무 서비스를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수 직원에게 주는 상인데요. 이걸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역량으로 대한항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서비스 엑설런트라고 하는 그것의 뜻에 딱 표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서비스 엑설런트 제도에 맞는 뭐 이런 식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뭐 excellent in flight이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excellent in flight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쓰신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보시면은 객실 승무원이 지켜야 할 서비스 마인드, 또 경험,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서비스 품질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서비스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을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서비스, 하이엔드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개발을 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 최고의 항공사가 되고 싶다라는 지금 모토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좀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하고 좀 파악해 보시는 것도 이번 항목을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마인드 할 때 그냥 단어들만 계속 나열이 되면은 좀 딱딱하거나 그리고 본인의 표현이 약간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어를 나열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보다 단어를 풀어서 형용사나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를 고객을 향한 작은 관심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쭉 주시다가 나중에 그래서 저는 배려가 승무원의 덕목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좀 계속 배려 똑같은 말을 쓰는 것보다 이걸 풀어서 충분히 이 배려라는 그 마인드가 안에 있고 이해하고 이해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마주했던 가장 큰 시련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련, 극복 방법 그리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갖게 된 삶의 지혜를 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어떤 시련을 만들어야 되지? 어떤 시련을 말해야 되지? 막 그렇게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장에서 이걸 보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할 때 미소가 유지되면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사연이라든지 막 눈물이 나오는 사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좀 또 그리고 안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좀 나한테 굉장히 큰 난관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면접관들은 사실은 대기업의 임원급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고 사실은 연세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꼰대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연에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무원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학생인데 공부 뭐 여러 가지 운동선수인데 운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시련은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고자 했던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무슨 과제물 이런 거를 거의 준비했다가 외부의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이게 망쳐졌는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뤄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가졌다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망쳤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난 그래서 이런 걸 했다. 꼭 너무 이걸 극복을 정말 성공을 한 것만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조금 긍정 마인드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젖잘싸의 그런 의미로 적으셔도 좋으세요. 좀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이고 멘탈이 좀 강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3번에서 사실은 알고 싶어하는 게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같은 거를 알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많은 항공사에서 그 주니어를 뽑을 때 MZ세대가 서비스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그 정신력 자체가 조금 견디기가 힘든 그런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팀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대한항공에서는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번 문항이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문항의 그 실현이나 극복 방법 그리고 삶의 지혜는 조금 성숙한 어른스러운 그런 이미지 어린 여자의 그런 느낌, 연약한 느낌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성숙한 그런 독립적으로 정말 굉장히 이 사람이 뭘 해도 잘 이제 해내겠다 하는 신뢰를 주는 그런 이미지의 내용을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를 다 작성하시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영상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영상 면접 가이드가 대한항공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은 영상 면접을 찍었을 때 좀 난감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는 거, 왜냐면 영상 면접이 1차 면접의 대체예요. 근데 사실 영상 면접 있고 1차 면접 있고 2차 면접 있는데 사실 영상 면접이 합격이 못하면 1차 면접, 여기서 말하는 1차지만 사실 2차는 마찬가지인 그 1차 면접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못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면접에서 정말 합격을 해서 최대한 그 본사의 그 계단이라도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면접을 꼭 합격하기 위해서 집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카메라로만 찍어야 되고요. 조명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아직 표정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반신만 보이면서 표정이나 목소리나 말투 그리고 이렇게 제스처 같은 게 다 상대방에게 바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도드라지게 아이 컨택이나 표정이 굉장히 잘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작년 가이드에서도 봤을 때 단색으로 된 그런 배경으로 해서 블라우스나 셔츠 아니면 원피스 아니면 그 정장 이런 것을 입고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생각하셔서 본인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단색 상의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퍼스널 컬러를 제대로만 하면은 얼굴이 확 살고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3분이잖아요. 영상 면접이. 근데 이 3분 다 안 봅니다. 네, 영상 면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대면 면접을 했을 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객실에 있으신 사무장님 오시고 인사 담당자님 오시고 어느 부서에도 오시고 이렇게 다 모이시려면은 각각의 부서의 스케줄이랑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사실은
면접 보면서 시간을 그냥 소비하고 있는 그런 조들도 있거든요. 한 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영상 면접으로 빨리빨리 틱톡처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안 본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딱 첫인상이 별로다 하면 안 보세요. 왜냐면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처음 인트로에서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러면 안 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썸네일이라고 생각하는 시 완전 활짝 웃고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승무원의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본인의 편안한 모습으로 연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처음에는 3분 중에 처음에는 지원번호랑 성명을 확인하는 이게 한 5초 정도 걸리는데요. 시작 멘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12345번 박은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눈도 웃고 정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승무원이 와서 이렇게 승객한테 아이컨택하면서 말한다. 이걸 상상하고 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직돼서 공수 자세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영상 면접은 좀 편안하게 약간 이렇게 애교스러운 미소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밝은 모습으로 끝까지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하네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합격됐던 분들의 공통적인 게 딱딱함에서 자연스러움을 갔었을 때, 그리고 눈이나 표정이 편안하게 정말 밝게 그리고 좀 그렇게 변했을 때 합격됐다라고 나오거든요. 1차 면접 대체이기 때문에 격식은 갖춰야 되지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좀 애교스럽게 그렇게 승무원이 승객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친절함을 보신다고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번호랑 성명 확인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12345번 박은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중에 하나를 해서 1분 30초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작년 가이드라서 올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1번이랑 2번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이 정도는 작성하셔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 3번 그 면접 질문 풀을 받았을 때 좀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벽이 그러니까 단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입은 옷이랑 이렇게 퍼스널 컬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쪽 저쪽 계속 사진기로 확인을 해보시고 마음에 든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진짜 카메라 약간만 이렇게 높이가 달라도 완전 얼굴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각도 찾고 난 다음에 찍었는데 나중에 영상 보니까 여기 이쪽이 붓게 나오더라. 완전히 윤곽이 없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보고 해서 이렇게 하는 메이크업이 제일 좋구나. 그리고 헤어도 여기서 이 옷이랑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구나. 이걸 계속 연구해 가면서 그리고 표정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연출해내야 됩니다. 사실 진짜 연출이 맞아요.
그리고 정말 영상 면접에서 보는 거는 이미지예요. 눈, 코, 입 예쁜 거 보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승무원 이미지인가 보는 거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격식을 차리되 자연스럽게, 그리고 화장이나 이런 게 너무 과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세련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합격에 가까우실 것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봬요.